안녕하세요. 양서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중남미 국가인 니카라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니카라과는 스페인 식민지와 이전 지금의 니카라과 지역에는 니카라과족, 초르테카족, 미스키트족 등의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란시스코 에르난데스 데 콜도바에 의해 발견된 이후 1524년 스페인 정모로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때 격렬하게 제각한 니카라오라는 원주민 종족의 이름을 따서 국명이 니카라과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니카라과 식민지는 여러 중남미 나라들처럼 대농장들이 원주민들을 노예나 소작농으로 끌어막아 그 생산물을 수출한 형태로 운영하였습니다. 유럽인들이 이주로 천년도와 같은 전염병이 보이자 가뜩이나 경쟁 노동을 몇 년이 약해진 원주민들은 속절없이 죽어나갔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해진 백인 농장교들은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수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다가 스페인이 니카라과 제3국의 무역을 금지하였습니다. 농장주들을 이에 반발해 통지운동을 일으켰습니다. 1821년 니카라과는 타 중미 국가들처럼 보수주자들이 멕시코 제국의 한 부분으로 스페인에서 독립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823년 멕시코에서 떨어져 나와 과테말라, honduras,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등과 함께 중앙아메리카 연방공화국을 구성하였습니다. 혼란 끝에 1838년 니카라과는 당시 중미 연방에서 독립합니다. 영국은 이모로 니카라과 동해안을 장악하였습니다. 북부 레온 중심의 자유주의자와 남부 그라나다 중심의 보수주의자의 대립이 계속되었습니다. 레이건 행정부는 콘드라 반군을 지원하면서 이러한 콘드라 사건이라 불리는 사건이라는 것을 감명하였습니다. 산디니스트들을 얻기 위해 이란의 무기를 밀수출하고 그 대금을 콘드라 반군에게 지원한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콘드라 반군이 현지에서 힘을 쓰려 검은 코카인까지 맡았습니다. 현지에서 해물수로 거둔 코카인까지 맡았습니다. 미국의 개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983년, 84년 사이에 콘도라 반군이 니카라과의 항구에 기립부설을 하는 것도 도왔습니다. 산디니스타 정권은 미국의 지원이 끊기자 대신 소련과 쿠바, 불가리아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련 아프리카니스탄 전쟁으로 군사의 부담이 커져서 추가로 전선이 늘어나는 걸 부담스러워하였습니다. 소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쳤습니다. 쿠바와 불가리아도 지원을 했지만 두 나라 모두 당시 군사력으로서 국력 규모가 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보탬은 못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정권 저희 베네수엘라나 멕시코도 니카라과에 대한 지원에 나섰지만 80년대 중반 이후에 이들 국가가 수입값이 하락하여 경제 위기가 일어났습니다. 지원이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니카라과의 경제는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1989년 일어난 GDP는 1960년 수준까지 추락하였습니다.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나 환율이 1달러당 250만 콜로도바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국 소련의 지원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판에 냉정히 종식될 기미를 보였습니다. 1988년 3월 산디니스타 정권과 콘드라 반군과 협상에 나섰습니다. 이후 1990년 2월 치러진 총선과 대선에서 산디니스타가 정권을 잃고 비올라데 참모로가 당선됐습니다. 콘드라 반군은 그의 6월에 해상하였습니다. 우파가 집권해 산디니스타가 못산 재산을 돌려주고 산디니스타 장기 및
장관 몇 명이 체포됐습니다. 그렇지만 산디니스타 보수 여당 간의 협력이 이루어져서 산디니스타도 제1당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1980년대 당시 니카라과 대통령이었던 오데카도 기습적으로 유럽 기권 출전을 나서며 대선에 출마하였습니다. 다만 1980년대 후반 경제 파탄으로 인한 기업과 미국과의 관계가 최악이었던 게 때문에 산디니스타는 계속 십수년간 야당 신세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비올라테와 참모로의 집권기간도 물론 자유는 항상 냈지만 이 시기 경제의 완화를 위해 신자유주의 형질을 더해하였습니다. 당대 충남리가 그렇듯이 일단 물가 상승률이 줄어들기는 했어도 산디니스타 정권 시절에 도입된 사회보장 정책이 축소되었습니다. 빈모 흑자는 악화되었으며 산디니스타 혁명의 위상의 상당수는 뒤엎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집권 후반 내내 낮은 지지율에 시달려 하였으며 산디니스타와 협정을 맺으려 하자 미국 정부에서는 대놓고 언제를 축소시키고 그 콘트라 계열 세력이 반발한 우여곡절을 겪어야 하였습니다. 그나마 냉전이 끝났기 때문에 평화협정이 최종적으로 탈퇴된 것이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애매한 위치에 이단하다가 경제정책의 실패 때문에 비올라테 참으로는 언론인으로서 탁월한 인물이라고 평가되기는 해도 대통령으로서의 그다지 좋은 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1996년 대선에서 단지를 오르테카가 앞설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오르테카가 대한 불안감 때문에 혼두라스의 일반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알란 대통령의 집권하면서 경제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고 도로 포장 등 공공 투자가 진행되면서 경제는 참으로 정권 시절 때부터 나아졌지만 그 과실은 일부가 독차지하였습니다. 실업률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2001년 대선에서도 역시 오르베카가 집권하면서 경제가 파탄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연이제 볼라노스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집권 초기 이후로 개혁 드라이브를 타면서 과거사 참선을 명목으로 알란 대통령을 고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집권당의 불화가 일면서 집권당의 도저히 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2 후반기는 공공요구의 민생화 내육 영안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 민주의 태권이 파탈당하는 최고의 일을 겪었으며 퇴임 후에 거듭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으로 그는 임기 말년에 악명 높은 낙태금지법을 통과시킨 장본이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2006년 대통령 선거에서 우파의 분열의 힘으로 오데카가 재집권하였습니다. 이후 친기의 정책과 쿠바, 베네수엘라 등으로 여러 석유 지원을 받는 투트랙 전략으로 빈곤을 줄여나가면서 당초 경제 발전 우려를 기후로 만들면서 연 5%가량의 안정적 경제 성장하였습니다. 결국 돌아온 오데카는 2011년 대선에서 2016년에 3선에 성공해서 현재까지 현선을 성공하였습니다. 상계 집권기에도 주요 재정제공국인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에도 최소 연 4% 이상의 경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대로 잘 수행한다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니카라과 운하 건설 문제로 인하여 니카라과 운하 건설에 대한 여론이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농민들과 니카라과 운하 건설 예정된 주민들이 배신자 중국과 기업을 위해 물을 팔아먹는 먹었다고 소리를 들으면서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대도시 지역에서는 여전히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전체적인 지지율은 60%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야권에서 오데카에게 맞설 대한 후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2016년 대선에서 거의 70% 초의 투표를 앞서고 거뒀습니다. 오데카는 피데르 카스트로와 친하게 지내지만 사실 여러 번에 걸쳐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에 지속적으로 출마할 만큼 생명이 지속적으로 옹호해져 브라질과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2000년대 중반 당시 보수당이 볼라노스 대통령 탄핵 문제로 이합집산하는 과정에서 오래되거는 당시 유럽파 정당이었던 권정주의 제도와 협력을 맺었습니다. 사법제도를 개편하는 대신에 선거제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개편하였습니다. 군나라 인사도 연명을 했으며 직권회의 빈민지에 대한 보조금 정책이나 빈민 전 지역의 상하수도나 전기 등을 대대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펼치고 교육 예산도 크게 늘고 크게 늘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에 대한 뚜렷하게 압박하는 정책을 펼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권의 지지계가 자체를 박살낸 것도 양을 크게 미쳤습니다. 부통령은 모데카이 부인 로사리오 무요리가 당선됨에 따라 세계 첫 부고 부통령이 되었습니다. 2018년 4월에 영문 계약을 시행하겠다고 했다가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여기에 신정부 시대의 멍청한 대응까지 겹쳐서 시위가 크게 번졌습니다. 반정부 시대가 아니 친정부 시대가 아니 충돌이 이어지면서 사망자, 부상자가 속출하였습니다. 간헐적으로 정체를 가하게 시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문제가 됐던 연금 개혁안이 시효되기는 했지만 당연히 이 상황에 책임이 있는 다니엘 올데카가 지지율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올데카가 하야 적고 시위로 21명의 이상이 참여하는 등 상황을 이루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희생자 규모가 수백 명을 넘어서고 사망자 수도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국제적으로 여러 도로 협력을 받고 있습니다. 최악의 이 경우는 올데카가 페드로 파블로 고친스키 페루 대통령처럼 불명예 퇴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권력이 대단한 올데카의 성격상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러나 군대에서 퇴진을 권유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한 안정으로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은 경찰의 위상이 부동산을 치는 잡배들 이미지가 크게 떨어지고 중립을 지키는 니카라과의 이미지가 올라가는 효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9년 들어서 다니엘 올데카의 지지율이 다시금 50%를 넘고 산디니스타가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등 여유가 생기면서 야당과 대화에 나서면서 시위자들을 풀어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반정부 시위에서 체포될 수감된 모든 수감자들을 풀어준다고 밝혔습니다. 니카라과 정부는 정부의 불법적인 언론을 폐간시키고 있으며 결국 39년 된 일간지가 폐간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게다가 2018년 10월에 몰수한 민영 방송국 TV를 원래 지원에게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2018년 니카라과에서 정권이 바뀌어 인권 탄압을 피해 10만 명이 이후로 탈출하였습니다. 니카라과 정부에서는 우집을 창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락을 빚었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들 일주일 새 3명이 체포됐습니다. 16개 방송 6곳이 폐쇄에 당했습니다. 핵상 민주주의 국가이나 실제로는 독재 국가입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 중반까지 다니엘 올데카 이상기 지금기까지만 해도 민주주의 지수도 5 내지 6점대를 평범한 중진국 민주주의 국가 정도였지만 이후로 독재적 상황에 강해져 2024년 기준 니카라과의 민주주의 지수는 러시아와 비슷합니다. 대통령 다니엘 올데카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집권 중이며 연령대가 있으니만큼 사실상 총진 집권이 예상됩니다.
오데카는 1차 집권기 이후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재창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선거로 당선되어서 이후 독재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비슷하게 기본적으로 독재 국가지만 오데카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서 집대성으로서 상당히 높은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중남미 국가가 그렇듯이 치안이 좋지 못합니다. 사실 범죄율 자체는 파나마보다도 낮은 등 양호해 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통계에서는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별다른 게 없습니다. 세계 평화지수는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보다도 낮습니다. 게다가 최근 반정부 시위가 잦아지며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여타 중남미 국가들이 이렇듯이 부패가 상당한 문제입니다. 사모사 정권이 앞서 족벌 독재로 말할 것도 없는 수준이고 1990년 때부터 2006년까지 집권한 우파 정권들도 하나같이 부패에 열일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올레타 참모는 칼로스 안드로스 페레스 하이 베네수엘라 정부로부터 300명은 돈을 받는 험을 받고 있습니다. 알레만 대통령은 집권 기간 동안 대기업들과 야권들로 나눠 가진데다가 뇌물을 받는 뇌물로 같은 연금상황에 처해졌을 정도였습니다. 엔리케 플라노스도 정도는 덜하지만 비례인 일이 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재집권 당일을 오르테카 정권도 객타하기는커녕 부부하기는 마찬가지라서 집권 후에 대기업들과 지혜하고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권을 나눠먹거나 오르데카가 자네들 기업들로부터 상납받은 돈으로 같이 사업을 벌이고 나였습니다. 상치부터가 이러니 당연히 하고 공무원들을 썩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단지 극단적으로 썩지 않을 뿐이라고 합니다. 이상 중남미 국가 니카라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흥시부작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